강동 수소 충전소를 와봤는데 그렇게 규모가 커 보이지는 않네요. 여의도에 있는 국회 충전소보다는 확실히 작고요. 하남 고속도로 충전소만해 보입니다. 디스펜서는 하나가 설치되어 있고요. 디스펜서 제조업체는 타츠노 있네요. 타츠노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디스펜서 판매 제조 1위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 수소 충전소는 GS 칼텍스, 현대자동차, 효성이 협력해서 완공한 충전소입니다. 이미 지난해 말 운영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해외 부품의 엔지니어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해서 미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TNK 프리 김경입니다. 오늘은 수소차 보급이 국내에서 시작된 지 2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현재 상태는 어떤지 좀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수소차의 면에서 살펴보고 다른 하나는 충전소 및 기타 상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차 국내에서 유일하게 넥소 차량 한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승용형 차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수소차 사전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2018년이네요. 이미 수소차 계약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이 나오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도중에 취소를 한 상태입니다. 수소차를 1년 정도를 탄 어떤 사람의 그 AS나 이런 상태를 좀 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스택 입구 측에서 압력 센서가 문제가 있다든가 공기 필터 교체, FCU 업그레이드, 어라운드 뷰 모니터링, 그리고 레치가 불량이 돼 있다든가 후드 쪽에 모터 어셈블리 교환했다든가 다양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 이러한 문제점들은 기술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이 보완이 됐고 추가적인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차량에서의 기술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차를 일찍 구매한 사람들의 많은 피드백 덕분에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가,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역시 아직까지도 고가의 차량입니다. 넥소 같은 경우는 7천만 원 중반대의 가격을 가지고 있고 가장 핵심인 부품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기술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가 없을 만큼 현대차의 기술력이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 비교해 봤을 때 수소차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회사는 도요타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수소차의 핵심 부품 중에 하나는 연료전지 스택이 있죠. 굉장히 고가의 희귀 금속, 히토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수소를 저장해야 되는데 이 저장할 탱크가 70메가파스칼, 700바 정도 굉장한 고압에 견딜 수 있는 수소 저장 탱크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기술력하고 또한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두 핵심 부품들을 가격을 내리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고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특히 올해 2020년도에는 국내에서 수소차 보급을 10,000대를 하겠다고 굉장히 큰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중간에 표시된 숫자들이 각 지자체별로 수소차 넥소를 보급하겠다는 차량 대수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 1200대가 넘네요. 경기도도 1300대가 넘습니다. 울산 1400대. 굉장히 많은 차량들이 있고 또 여러 미디어에서 다양한 수소차 관련 내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수소버스 15대를 증차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수소 충전소는 부산에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또한 또 서울시에서 역시도 현대차하고 MOU를 체결해서 수소전기차 보급을 활성화하겠다. 또 정기적으로 수소버스 운행을 시작하겠다. 다양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충전소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충전소 한 군데도 없는데 올해 815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겠다고 합니다. 충청북도 역시 수소충전소 아직까지 운영하는 게 한 군데도 없습니다. 거기서 6, 700대의 수소차를 보급하겠다는 다양한 희망적인 내용을 미디어에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소차의 실정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고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소차 충전소는 어떤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수소 충전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의 하이넷을 통해서 충전소 현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수소차 보급을 시작할 때 국내에 수소 충전소가 한 10개 조금 넘는 정도였었어요. 지금 살펴보면 서울 같은 경우 아까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서울에 3개가 있죠. 요건 좀 잘못됐네요. 울주군 거는 이거 울산 건데 서울에 봅니다. 서울에 3군데 있고 인천에 하나, 경기도에가 3군데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다 일반 충전소가 아니고 고속도로 휴게소에 있는 수소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세종에는 없고요. 충남에 내포에 하나 있고 대전에 하카 충전소 하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없습니다. 광주에 3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 역시도 한 군데가 있습니다. 백양사 충전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창원을 포함해서 고속도로 휴게소까지 해서 3군데가 있고요. 울산이 가장 많죠. 가장 수소차 운영하기가 가장 좋은 곳이 울산이 되겠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는 전부 6개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대구 없고요. 경상북도에 고속도로 충전소 하나 있고 강원도에 없습니다. 그렇게 합쳐서 제주도에 물론 없고요. 총 전국에 있는 수소 충전소는 24개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건설될 것은 제외하고 현재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24군데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 2년 전에 비해서 고작 10개 정도밖에 충전소가 늘지 않았어요. 굉장히 충전소 보급 속도가 느린 상태입니다. 이미 계획했던 것보다 보통 6개월이 늦어지는 건 대부분이고 심지어 1년까지도 늦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수소 충전소가 확대되는 게 좋겠지만 지방에서 확대보다는 수소차의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쪽에서의 수소 충전소 확대가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경기도, 인천을 합쳐서 수도권에 위치해 있는 인구가 국내 절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한 2,4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에 수소 충전소가 빨리 시급하게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보면 수소 충전소는 현재 3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재, 상암, 국회가 있고 이미 시설은 다 완료했는데 운영하고 있지 않은 강동 충전소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양재 충전소 같은 경우는 시설이 낙후돼서 지금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될, 고쳐야 될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암 충전소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정도에 이미 완료가 돼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충전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적인 운영이 언제 될지 아직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운영되는 충전소는 국회 충전소 한 군데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암 충전소 내용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상암 충전소를 보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인데요. 대부분의 수소 충전소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부생수소를 생산하고 그 부생수소를 한 200바 정도를 압축을 해서 튜브 트레일러에 싣고 이것을 이송을 합니다. 그래서 충전소에 도착해서 튜브 트레일러를 내려놓고 이 튜브 트레일러에 있는 수소를 갖다가 다시 900바 정도의 압축기로 압축을 해서 900바의 용기에다 저장해 놓습니다. 그러다가 수소차가 오게 되면 디스펜서를 통해서 충전을 시켜주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상암 충전소는 일화과 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온사이트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수소를 튜브 트레일을 통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온사이트 방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JNK 히터라는 업체에서 수소 추출기를 설치했습니다. 예전에 상암 충전소에 350W밖에 충전 못하는 시설들 대폭 업그레이드 하면서 온사이트 수소 추출기를 같이 설치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구조를 간단히 보면은 CNG든 LPG든 LNG든 이렇게 도시가스나 이런 거를 통해서 들어온 거를 열 교환 처리를 하게 되고 고순도의 수소를 얻어내기 위해서 처리 과정을 또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압축을 하게 되는데요. JNK 히터에서 설치한 압축기입니다. 이게 JNK 히터가 직접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압축기 회사 제휴로 해서 수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PDC 머신에서 수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두 개의 압축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압축기에서 45MPa, 즉 450바 정도까지 압축할 수 있는 충전기하고 900바까지 충전할 수 있는 고압용 압축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압축기를 한 번 스테이지를 겪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고압으로 압축해서 저장해 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들어오게면은 디스펜서를 통해서 차량에다가 수소를 넣게 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온사이트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아직까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추출기가 문제인지 서울시에다 얘기를 해보고 JNK 히터에다 얘기를 해봤는데 또 상암 충전소에다 직접 물어봐도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언제 오픈을 할지 운영을 시작할지 기약조차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강동 충전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6개월 정도가 운영이 미루어진 상태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수소차 보급하고 확산이 가장 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결국 부족한 수소 충전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규제를 혁신한다, 뭐 어쩌다 저쩌다 말을 많이 해도 안전 문제가 발생해서 만일의 사태에 수소 충전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강릉에서도 수소 폭발이 있었고 노르웨이에서도 수소 충전소 화재가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제가 수소차를 좋아한다고 할지언정 저희 집 옆에 900바가 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압력의 수소 저장소가 있는 수소 충전소가 들어선다고 하면 저 역시도 아마도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900바라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높은 압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줘가면서 수소차 보급을 늘려왔는데요. 이미 보급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충전 어려움이 계속 발생한다면 수소차, 중고차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소차 충전소가 도심지에서 설립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수소차 승용 차량 보급은 점점 감소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반면에 차고지를 운영한다든가 도심지에서 좀 벗어난 데서 충전이 가능한 수소버스나 수소 트럭 등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보급이 2년이 지난 상태인데요. 앞으로 수소차 충전소 보급을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급속도로 늘릴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뒤집는 기술이 등장하지 않는 한 수소차 보급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기차고 경쟁에서도
경쟁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열악한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년이 지난 시점에 수소차의 보급 그리고 수소 충전재 상태를 알아봤습니다.